새해부터 미 전역에 눈폭풍과 토네이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호텔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나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추정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잇따르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폭발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지만 보험사들 역시 천문학적 액수의 보험금 지급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상이란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좀도둑과 소매절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절도를 더 이상 경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중범죄나 실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공중에서 문이 뜯겨져 나가 기체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사고가 난 보잉 기종의 모든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새해 초부터 미 전역의 40여 개 주가 눈폭풍과 강풍,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립기상국은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먼지바람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섬광과 불꽃이 튀면서 폭발로 이어집니다. Tornado rolled through on the Intracoastal Waterway, running south to north. It was a small water spot. I think it lasted about 30, 40 seconds, and it kind of ran into the condo building over here. 미 동부 지역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Pretty nuts having this much snow and such. It was very sudden too. Like we didn't get like any gradual snowstorm, something like that. The roads are pretty rough. It's they're not even plowed, half of them. A lot of trucks stuck. The roads are really bad. There's no equipment out there. 국립기상국은 미 전역 40여 개 주의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눈보라와 강풍, 토네이도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과 텍사스주 등 서부와 중부 지대에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고 콜로라도주는 18인치의 눈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대 적설량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부터 메인주로 이어지는 북동부 지역은 오는 10일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에 이어 폭우까지 예보돼 각 주 당국은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We're expecting as much as 4 inches of rain. That's the equivalent of 4 feet of snow. But the problem is when you combine that with the fact that parts of the Hudson Valley already got 18 inches of snow yesterday, that could lead to very dangerous conditions. 지난해 미국에선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낸 재난이 23건 이상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미 전역에서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재해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호텔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십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경찰국은 오늘 오후 3시 32분쯤 포트워스에 위치한 샌드맨 호텔에서 폭발이 일어나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20 total. There were 19 that were treated here on scene and or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s, and we do have one patient that has walked into the hospital on their own from here on scene to get treatment at the hospital. 폭발로 인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위독한 상태며 4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텔은 1920년대에 건설된 20층 높이의 객실 245개 호텔로 당시 목축업자이자 석유사업가 윌리엄 토마스 웨거너의 이름을 따서 웨거너 빌딩으로 불려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 누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올해 사회보장연금이 3.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소셜연금이 3.2%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 상승치인 2.6%를 0.6포인트 앞서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반영해 8.7% 증가한 폭과 비교했을 때는 5.5%포인트 낮은 기록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소셜연금 상승치는 인플레이션을 견디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his is probably not enough for them to be able to feel comfortable and confident about their savings. 올해 사회보장연금이 3.2% 증가하면서 1인당 월 평균 소셜연금은 1,848달러에서 1,907달러로 월 59달러 늘어났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미국 곳곳에서 산불과 폭우 등의 재해가 잇따르고 보험금 지급 비용이 상승하자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최근 보험사 올스테이트이 요구한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 17% 인상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욕주 역시 올스테이트의 15%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기존 보험료의 절반에 가까운 40% 인상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료 역시 크게 올라 스테이트팜은 전년 대비 20% 인상안을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태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규 가입을 아예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보험사들 역시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기록적인 손실을 본 데다 인플레이션으로 차량 수리비 등도 크게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좀도둑과 소매절도가 매일같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해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를 지역구로 한 제임스 라모스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 AB 1772에 따르면 2번 이상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절도 행각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고 6개월에서 많게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즉 한 명이 반복적으로 상습 절도로 적발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액을 합산해서 결국 실형도 늘어나게 되며 폭행이나 위협할 경우에도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 발의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승인 여부를 거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 발의안 47에 따라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절도 행각은 경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CHP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소매 절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행 중 비상구 덮개와 기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긴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기는 갑자기 벽체와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체에 냉장고 크기의 구멍이 생기는 사고로 비상 착륙했고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래스카 항공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기체의 비상구 덮개인 도어 플러그와 관련해 추가 조임이 필요한 볼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느슨한 볼트 때문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뜯겨져 나간 비상구 덮개가 포틀랜드주의 한 가정집 인근에서 발견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비상구 덮개는 사용하지 않은 비상구를 덮기 위해 쓰이는 기체 부품으로 해당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당시 주변 좌석 조립이 뒤틀리거나 천조각 등이 함께 빨려나갔지만 다행히 주변에는 탑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b found this. He took a picture. I can just see the outside of the door plug from the pictures, the white portions. We can't see anything else. But we're going to go pick that up and make sure that we begin analyzing it. 한편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 다른 녹음이 겹쳐 써지는 바람에 사고 당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여객기가 사고 이전 3번의 운항에서도
기압 장치의 이상 경고 등이 점등됐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 당국이 이번 사고 기종인 보잉사의 737 맥스 9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 이후 737 맥스 9의 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모든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737 맥스의 주요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은 20%에 해당하는 138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20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운항 금지 명령이 언제 해제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737 맥스 9 항공기는 총 171대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은 해당 기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이 체포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인 일당이 운영해오던 업소가 외국의 간첩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 메일은 미 정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인들이 운영하는 매춘 업소는 처음부터 미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업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적발된 매춘 업소들이 모두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 정부기관 그리고 방산업체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매체 측은 업소가 운영된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나 중국,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모두 업소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60대 한인 제임스 힐을 비롯해 30대 남성 이준명, 40대 여성 이하나 등 한인 일당 3명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의 고급 주택가에서 정치인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하는 매춘 조직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로 인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컨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6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쯤 베이커스필드의 5번 프리웨이에서 트럭 18대와 승용차 17대 등 35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verybody just started screaming like help and stuff like that, and there was like kids as well, like little kids crying.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면서 3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후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과 밀럭스 로드와 올드리버 로드 사이를 완전히 통제한 뒤 현장 조사와 견인, 구조 등의 작업을 진행했으며 하루가 지난 후 해당 도로를 재개통했다고 전했습니다. 핫도그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미 전역을 돌아다닐 홍보 직원을 찾고 있는 한 업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세지 가공업체인 오스카 메이어가 핫도그 모양 차를 타고 미 전역을 돌아다닐 직원 일명 핫도거를 찾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오스카 메이어의 홍보 직원인 핫도거로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핫도그 모양 차를 타고 미국 20개 주를 돌며 지역 축제 등 200여 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홍보 직원인 핫도거는 여행을 돌아다니며 호텔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연봉은 최소 35,600달러에 18일 유급 휴가, 의료보험 등을 제공받게 되며 오는 1월 말까지 지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스카 메이어는 지난 1936년 제품 홍보를 위해 거대한 핫도그 모양차 위너모빌을 제작한 뒤 이색 홍보맨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쏘아올린 미국 달 탐사선이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선이 실패 기로에 놓였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5, 4, 3, we have ignition.
미국에서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목표로 발사된 세계 최초의 민간 무인 달 착륙선 페레그린. 페레그린을 개발한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은 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페레그린의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체 개통의 문제로 연료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1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7시간 만입니다. 애스트로보틱은 이상현상 때문에 태양을 가리키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태양 방향 위치의 원인은 추진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로 입증되면 우주선이 달에 연착륙하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 배터리 충전을 위해선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를 잡는 것이 필수적인데 2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어서 연료 손실 문제까지 확인한 겁니다. 애초 계획한 대로라면 페레그린은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 시누스 비스코시타티스에 착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으로 기록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착륙선에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은 1972년 12월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 만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도 사흘 넘게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방부의 핵심 참모조차도 미군 수장의 공백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일부터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수술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 사실을 지난 4일에야 백악관에 알렸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넘게 국방수장의 부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장관 부재 시 임무를 대행하는 캐슬린 힉스 부장관도 4일까지 장관의 입원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일까지 버진 아일랜드에서 힉스 부장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국방장관이 비밀 입원해 있는 동안 군 최고 지휘 계통이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퍼붓고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스틴 장관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성명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오스틴 장관을 여전히 신뢰한다며 두둔했습니다. President's number one focus is on his health and recovery, and he looks forward to having him back at the Pentagon as soon as possible. 하지만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국방장관이 일주일간 실종 상태였다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오스틴 장관이 끔찍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생산한 지 60년 만에 수출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K컬처 인기와 함께 한국 먹거리 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해외 방송에 나온 이른바 한국 라면 먹방입니다. Easy to make at home. You basically add 2 cups of water to a pot, you bring it to a boil, you put in the noodles and the powder packs, and then you boil it for 5 minutes and you're done. And it's very, very customizable as well.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라면 먹방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คิดว่าอร่อยมากๆเลยอร่อยครับอร่อยอร่อยมากเลยค่ะอร่อยมากเลยครับอร่อยมากเลยครับอร่อยมากกลมกล่อมอร่อยมากๆค่ะอร่อยเลิศ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은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처음 나온 지 60년 만입니다. 라면 수출은 9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2015년 2억 달러를 넘었고 2018년 4억 달러, 작년 9억 달러를 넘기며 급성장했습니다.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 라면의 소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부분을 더하면 국내 수출보다 더 규모가 큰 편입니다. 미국 제2공장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 제3공장에 대한 검토가 K푸드에 관심이 커지면서 국산 김의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3년 연속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김이 7억 9천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한 겁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 김의 수출 시장은 2010년 64개국에서 지난해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새해 유럽 곳곳이 극단적인 날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내렸고 서유럽에서는 폭우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휘날리는 눈보라 사이로 배가 조심스레 움직여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강이 강추위에 빙판이 됐고 그 위에 또다시 눈이 쌓인 겁니다. 차가운 북극바람이 몰아치면서 모스크바는 74년 만에 최저인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15도 정도 더 추운 날씨입니다. 영하 50도를 기록한 지역도 있습니다. 조부모와 산책을 하고 돌아온 3살 아이가 추위로 인한 급성 알레르기로 사망했고 주택과 병원 난방이 끊기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례적인 한파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Ну, такого, наверное, мороза нет, давно мы не видели такого мороза. Ну, ничего, мы ко всему привыкли. И к дождям зимой.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더욱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의 기차와 선박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인접한 서유럽은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말 홍수가 났던 북부 여러 마을이 또다시 물에 잠겨 2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우가 강타한 영국엔 런던을 지나는 템스강 일부 등 300개가 넘는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독일 동부에서도 폭우로 댐 일부가 범람해 군대까지 동원되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유럽이 올 겨울엔 한파와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엔 이상기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북한의 포사격이 계속되자 한국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설정한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한국 역시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폭파! 북한 군인들이 언 땅을 파더니 폭약을 설치합니다. 지난 6일 해안포 사격을 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 겁니다.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저급한 선동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지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이나 함정기동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5km 구역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 야외 기동 훈련 등도 역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도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사격 전후로 폭약을 터뜨려 우리 군을 속이려 했을 뿐이고 9.19 합의를 3천여 회나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북한 내 표적 공격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등산용 칼을 미리 구입해 개조한 뒤 지지자인 척 다가가 휘둘렀습니다. 또 부산 가덕도 행사장뿐 아니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등 이재명 대표의 동선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차례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 등을 밝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김 씨가 썼다는 8쪽의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근접 신변보호팀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남성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변명문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해 경찰은 그제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의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변명문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이번 범행을 역사적 사명이라 표현하고 이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행 전날 김 씨가 이동할 때 차를 태워준 2명도 불러 조사했지만 공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지난 2016년부터 범행 전날까지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게시판 글 20여 개를 분석하며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대부분인데 김 씨는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독일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가 트랙터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트랙터를 끌고 나온 건데 곳곳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의 차량 경적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트랙터가 느릿느릿 일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차량 운전자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죠. 독일 정부가 농업용 경유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하자 화가 난 농민들이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항의 시위에 나선 건데요. 독일 남서부 고속도로에서만 트랙터와 트럭 등 차량 2만 5천 대가 시위에 동원됐고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도 트랙터 등 차량 600여 대가 모였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농업용 경유 보조금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곧게 뻗는 이른바 파시스트 경례를 합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통치하던 시절 주로 하던 경례법인데요.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옛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 사회운동이 46년 전 좌익 무장 세력에게 살해당한 청년 조직원 3명을 추모하면서 파시스트 경례를 한 겁니다. 이탈리아에선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 주요 언론은 즉각 이 소식을 메인 뉴스로 보도했고요. 야당은 멜로니 총리와 그가 이끄는 집권당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과거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이탈리아 사회운동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며 2012년엔 이 정당을 계승한 현 집권당 이탈리아 형제들을 창당했습니다. 남성이 수북이 쌓인 눈더미로 아기를 던집니다. 699만 명 구독자를 둔 러시아의 인플루언서이자 백만장자인
세르게이 코센코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고한 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눈더미에 던진 겁니다. 영상과 함께 레오의 첫 비행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순식간에 좋아요 6만 8천 개 이상이 달리는 등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지만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두개골이 약해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그러자 코센코는 인형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라고 변명했지만 아기가 눈더미에 파묻히기 전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반쯤 맨해튼 홀랜드 터널 입구에서 시위대 120명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 브루클린과 맨해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다리 3곳에서도 시위에 나선 이들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어려웠는데요.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라면서 휴전을 촉구했고요. 이 때문에 시위 현장 주변에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오전 11시쯤 시위자들을 연행했고요. 이후 차량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눈 때문에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난해 태어난 아기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차량 한 대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난간을 들이받았고요. 뒤따라 달리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 2km 구간에서 차량 50대가 추돌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두목이 탈옥해 에콰도르 경찰이 탈옥범 추적에 나섰습니다. 문제 인물은 지난 2011년 살인과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3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는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경찰관을 들러리로 세우고 에콰도르 갱단 간 평화협정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교도소에서 일상복을 입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는 등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3천여 명의 군경을 투입해 탈옥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변호사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잘못 안 했다 하는 증거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발달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는 대시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대시캠이 미국에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시캠을 인스톨합니다. 레몬법으로 얘기를 할 때는 대시캠은 안 좋고 레몬법으로 얘기할 때는 꼭 와이어레스, 와이어를 같이 안 붙이는 대시캠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얘기할 때는 대시캠이 어떻게 대시캠이 있든지 상관없이 대시캠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대시캠이 없기 전에는 교통사고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체험한 교통사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슨 교통사고? 변호사님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와서 레인 체인지를 하면서 나를 박았습니다. 아니면 프리웨이에서 내가 레인 체인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동시에 레인 체인지를 하려고 해가지고 나를 박았습니다.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레인 체인지에 있었던 사고는 레인 체인지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결과가 50-50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대대로는 그냥 내 문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대시캠이 있기 때문에 대시캠에서 누가 먼저 사이드 스와이프를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드 스와이프를 당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면은 캘리포니아는 comparative negligence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나도 잘못이 있었지만 내 잘못은 20%밖에 없고 상대방 잘못이 80%였습니다. 하는 대시캠의 얘기를 이제는 꺼낼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이드 대시캠으로 볼 때는 사이드 스와이프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 밖에 나에서 내가 가다가 물론 나도 옆으로 운전을 안 했고 중간으로 했지만 상대방도 팍 왔다.
하는 나도 잘못이 있었고 근데 너도 잘못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대시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이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를 꼭 사용을 하셔갖고 교통사고가 남은 안 좋지만 많은 게 날 때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맺기 위해서 꼭 대시캠을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주의 한 오름이 정체 모를 흰 물질로 뒤덮여 방문객들의 의문을 샀는데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미국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가짜 눈이었다는데요. 지난주 제주도청에 연동 상여오름 정상에 흰색 물질이 다량으로 뿌려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바람에 날리면서 대부분 흩어졌지만 한동안 눈이 녹지 않아 탐방객들의 의문을 자아내는데요. 한 제보자가 장갑 낀 손으로 들어올려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촬영해 스프레이형 스티로폼이라고 제주도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제주시가 이를 조사했더니 한 영화 외주 제작팀이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눈 소품으로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팀은 사유지인 상여오름 촬영을 위해 땅 주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제주시는 종이 재질의 물질로 빨리 녹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성분 분석을 의뢰해 유해성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원상복구는 기본 아닌가요?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취객이 복도에서 잠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복도에서 난간 외벽을 잡고 비틀거리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거주지를 확인하고 귀가를 도우려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급히 노인의 집을 찾아가니 놀란 아내가 저혈당 환자라고 알렸는데요. 영하 날씨에 70대 노인이 장을 봐서 돌아오던 중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경찰관은 손이 불편한 아내 대신 노인에게 설탕물을 조금씩 먹였는데요. 그렇게 10분이 흐르고 노인이 눈을 뜹니다. 경찰관들은 조금만 더 살아야죠 라며 간절한 마음을 다해 설탕물을 계속 먹였고요. 정성이 닿았을까요? 이후 어르신은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 경찰관은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부모 같고 남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마음 따뜻하고 찡한 상황이라며 생명을 구한 경찰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도 시골 지역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이 그룹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가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13살 소녀들인데요. 지난 4일 22만 원만 들고 가출한 소녀들은 여권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없이도 배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부족한 경비는 일해서 벌려고 했다는데요. 가출 당일 호텔에 머물며 한국 가는 법을 모색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 다음 날 고향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학교에 결석한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기차에서 발견되면서 소녀들의 가출기는 마무리됐는데요. 소녀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안전하게 돌아가 다행이라면서 군 복무 중인 BTS를 언급했는데요. 지금은 서울 와도 못 본단다. 여권만 들고 25년에 다시 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